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첫마디. 현관문 앞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던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슈트케이스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어릴 적 쓰던 이불을 꺼내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혹시 추울까봐. 이불은 다음날 아침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봄이 오는 소리가 참 이상하다고 나는 그해 3월에 처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오면 설렜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면 어김없이 아들 녀석이 달려와서 엄마, 봄이다. 봄이야. 하고 소리쳤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봄보다 먼저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계절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봄이 와도 개나리가 피어도 아무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마당에 서서 꽃을 바라봅니다. 아들 준서는 19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학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고 장학금도 받았고 주변에서 모두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랑스러움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그건 나만 알았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던 날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울지 마 했으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탑승구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일주일에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춥지는 않냐? 친구는 사귀었냐? 나는 매번 같은 것만 물었고 준서는 매번 응 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명절 때만 왔습니다. 5년이 지나자 명절에도 오지 않는 해가 생겼습니다. 나는 매년 추석마다 송편을 빚었습니다. 준서가 오든 오지 않든 반죽을 치대면서 나는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송편이 미국까지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웃기는 생각이지요. 60이 넘은 여자가 반죽을 치대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준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고, 연봉이 대단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알아서 와서 전해줬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나는 더 오래 혼자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밥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준서가 중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이 점심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녁이 되기 전에 떠났습니다. 너무 빠른 죽음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준서가 무너질까봐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엄마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해졌습니다. 아니,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서가 떠나고 남편이 없는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토마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이웃에 나눠줬습니다. 이웃들이 고맙다고 하면 나는 아들 온다고 심었는데 아직 안 와서요 하고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심었으니까요. 매년 혼자 거뒀습니다. 1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준서는 본가인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을 때까지만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준서 방 청소를 사흘 동안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게 닦고 이불 새 것으로 사고 준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 사다가 냉장고 채워두고 창문 열어서 햇볕 들이고 그리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너스.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준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밥을 해뒀지만 준서는 미리 먹었어 하거나 들어와서 씻고 바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래도 밥을 차렸습니다. 혹시 배고플까봐. 다음날 아침이면 그 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준서가 처음으로 저녁을 집에서 먹었습니다. 나는 준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고기 재워두고 2시간 넘게 끓이고 정성껏 담아서 상을 차렸습니다. 준서가 와서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나는 맛있냐? 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응했습니다. 나는 갈비찜 오랜만이지? 했습니다. 준서는 응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그리웠겠다 했습니다. 준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준서는 잘 먹었어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은 갈비찜을 들여다봤습니다. 냄비가 가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 가져다 주면서 나는 웃었습니다. 아들 좋아한다고 많이 했더니 많이 남았네요 하고 이웃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던데 좋겠다. 나는 웃었습니다. 네, 좋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다고. 마이너스. 준서는 나를 불편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바쁜 것이려니 피곤한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준서는 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준서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 지금 엄마 집에 있어. 응,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아무튼 좀 불편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집이 불편하다고.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준서 밥은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밥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밥 생각부터 합니다. 밥이 사랑이라는 걸 밥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나는 그래서 계속 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예쁘고 말이 없고 조금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준서의 여자친구라고 했습니다. 나는 반가웠습니다. 어서 오라고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먹고 왔어요. 준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안 차려도 돼. 나는 차렸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도 차라도 뭔가를 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거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지. 짐 다 옮기면 얼마나 걸려? 한 달? 두 달? 모르겠어. 어머니랑 살면 좀 불편하지 않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과일 칼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쟁반에 담아서 들고 나갔습니다. 웃으면서 많이 드세요 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준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거리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멀어서 그렇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데 이 거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준서를 잘 키우는 것. 아버지 없어도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나는 안 했던 일도 했습니다. 밤새 부업도 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준서 학원비, 준서 교복, 준서 유학준비금. 전부 나 혼자 모았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준서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서는 나를 불편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내 잘못인 걸까요?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아들이 내 고생을 몰라서, 아니면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서 생일이었습니다. 40살. 내 아들이 벌써 40살이 됐습니다. 나는 미역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태어나던 날을, 진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붉은 얼굴이 얼마나 낯설면서도 세상 전부 같았는지. 40해가 지났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가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부엌 앞을 지나쳤습니다. 뭐야? 미역국이야. 생일이잖아. 준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 맞다. 본인 생일을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먹어. 아직 뜨겁지는 않아. 준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미역국 한 그릇과 밥을 담아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서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준서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에 섰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내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릇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히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가 이사 날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라고 했습니다. 응, 그래. 나는 말했습니다. 집 많으면 도와줄까? 아니, 됐어. 이사업체 써. 그래, 그럼. 나는 그날 저녁 준서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짐이 조금씩 정리돼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였습니다. 준서가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들이 떠날 때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데, 그때는 아들의 미래가 환했으니까 그 빛이 내 슬픔을 가렸나 봅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아들에게 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아팠습니다. 마이너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준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할까? 가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잘 살라고 할까?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들어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서 어릴 때 사진들, 태어나서 처음 먹인 이유식 때 사진, 유치원 입학 때 사진, 소풍 가서 도시락 먹던 사진, 아버지랑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이 젊었습니다. 나도 젊었습니다. 준서가 어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닦았습니다. 먼지 없이 깨끗한데도 마이너스. 이사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업체 차가 왔고 준서의 짐이 하나씩 실렸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마지막 상자를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 그래. 나는 말했습니다. 준서가 차 키를 꺼내면서 나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 밥은 잘 챙겨 먹어.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밥을 챙겨 먹으라고. 밥을 챙겨 먹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늘 준서 밥을 챙겼는데, 이제는 준서가 나한테 밥을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응. 나는 말했습니다.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공항에서 바라보던 그 뒷모습이 겹쳤습니다. 그때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깨가 넓은 중년의 남자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나는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 이후로 준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더 아프니까. 그런데 매일 저녁 밥을 먹을 때마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볼 때마다 자꾸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 잘 있대요? 나는 웃었습니다. 잘 있겠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연락이 없다고. 부끄러웠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자랑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자식 소식을 모른다는 게. 그래도 나는 매주 된장을 쓰고 텃밭을 가꾸고 준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해먹었습니다. 혼자. 그게 이상한 짓인 걸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손에 익어서, 몸이 기억해서. 엄마라는 몸은 아이를 지워도 자꾸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이너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고 부엌으로 걷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이웃이 발견하고 119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였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연락할게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엄마 입원했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이너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웃권 씨 아주머니가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돌아가며 왔다 갔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안 오냐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쁜가 봐요. 멀어서요. 곧 올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준서가 올까? 그 생각을 한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담담하게. 그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로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어? 왜 별거 아니라고 했어? 나는 말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뇌경색이야? 준서가 다가와서 내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과일 봉지를 사이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어. 회의 중이었고 나중에 문자를 봤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혼자 있었잖아. 나는 말했습니다. 익숙해. 준서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준서가 그날 밤 병원에서 자고 갔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빌려서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나는 자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50 가까운 아들이 딱딱한 의자에서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어린 때 소파에서 잠들던 모습이랑 겹쳤습니다. 아침에 준서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자? 응, 일어났어.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없어. 준서가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나 씻고 올게. 병원 편의점에 세면도구 있겠지. 나는 말했습니다. 서랍에 있어. 준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입원하면서 챙겨온 것들 중에 준서 것도 넣어뒀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게 왜 있어? 혹시 오면 써야 할 것 같아서. 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면도구를 챙겨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마이너스. 준서가 매일 왔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늦은 시간에도 가끔은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기도 했습니다. 과일을 사오거나 죽을 사오거나 그냥 와서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와서 앉더니 오래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없어.
진짜? 응, 거짓말 같은데. 나는 웃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섭섭한 게 맞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 안 한 날들이 있잖아. 명절에 못 온 해도 있고, 그냥 바빴다고 했는데 사실 바쁘지 않은 날도 있었어. 그냥 연락하기 귀찮았던 것도 있고, 나중에 하지 뭐 했던 것도 있어. 그런 게 쌓인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계속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랬어. 엄마가 말 걸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잖아. 그게 나는 그냥 그랬는데 엄마는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을 못했어. 요즘 들어서 자꾸 그 생각이 나. 나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 나는 준서한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응? 엄마가 내가 올 때마다 너무 기다렸어. 텃밭에 심을 때마다 내가 온다고 생각하면서 심었고, 명절마다 내 몫을 남겨뒀어. 그게 어리석은 건 알았어. 그래도 그랬어. 준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행복해야 했는데 사실 많이 외로웠어. 같은 집에 있어도 내가 나를 안 봤거든. 나를 짐처럼 느끼는 것 같았고, 그게 좀 아팠어.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잘 되기만 바랐는데 정작 내가 잘 되고 나니까 우리 사이에 뭔가 공간이 생긴 거잖아.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나도 몰랐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나는 웃었습니다. 됐어. 아니, 됐는 게 아니야. 미안해. 진심으로.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살인데도 그 순간만은 어릴 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혼자 강해지려고 했던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서 준서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진짜로 됐어. 내가 건강하면 됐어.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말할 줄 알았어. 나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더라. 됐다고, 괜찮다고, 건강하면 됐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는 편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답답하기도 했어. 엄마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말 안 해주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엄마가 원하는 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줘. 나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봤으면 좋겠어. 내 얼굴. 준서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자주 올게. 마이너스. 퇴원하는 날 준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나는 잠깐 됐어. 혼자 걸을 수 있어 했다가 그냥 뒀습니다. 준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밥 먹고 갈까? 그냥 집에 가자. 집에서 밥 해줄게.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나 요리 좀 해.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뭐 할 줄 알아? 파스타. 나는 웃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그건 못해. 그럼 됐어. 엄마가 할게. 에이, 태어나고 바로 부엌 서려고? 괜찮아. 된장찌개는 서서 못 끓이는 거 아니야.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텃밭이 보였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조금 시들었습니다. 나는 잠깐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물 주면 살아나겠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줄게. 알아서 주고 갔어? 한 번 왔어. 시들 것 같아서. 나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고 혼자 와서 물을 줬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고마워. 그거 엄마 텃밭이잖아. 부엌에 들어와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준서는 옆에서 어설프게 뭔가 도우려다가 결국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 소리가 집이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이후로 준서가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각자 살았으니까 말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찾아졌습니다. 준서가 어릴 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초등학교 때 도시락 반찬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 알아? 그런 이야기들. 나는 기억했습니다. 계란말이. 준서가 계란말이를 좋아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담아줬던 것. 맞아, 계란말이. 그거 항상 넣어줬잖아. 알고 있었어? 당연하지.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많이 맞춰줬구나 생각해보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몰랐어. 힘들다는 말도 안 했고, 뭔가 바란다는 말도 안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엄마가 다 괜찮은 줄만 알았지. 나는 말했습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어. 왜? 내가 힘들까봐.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해.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만 하면 나는 엄마한테 다가갈 틈이 없잖아.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야 내가 갈 수 있는데. 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한 것이 아들을 밀어낸 건지도 모른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해 겨울, 준서가 여자친구 지연 씨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차린 밥을. 지연 씨가 된장찌개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준서가 지연 씨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잖아.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다시 피었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나가는데 집 들를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그럼 그냥 들를게.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봄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나는 밥을 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준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으면서 사랑했습니다. 준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멀어졌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결이 달랐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눈치로 알아주기를 바랐고 아이는 내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것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둘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 남편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셋이 같이 밥을 먹을 텐데, 개나리 피면 같이 마당에 설 텐데, 그런 생각. 그런데 남편이 없어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준서가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엄마와 자식은 그냥 이어진 게 아닌가 봅니다. 매번 다시 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라지면 다시 묶고, 또 잘라지면 또 묶고, 그 묶는 손이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준서도 묶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들의 얼굴인가요? 딸의 얼굴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뵐 수 없는 어머니의 얼굴인가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서툽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말을 못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툴을 그냥 두면 세월이 그 사이를 채웁니다.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주 긴 말 안 해도 됩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라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한마디가 봄을 데려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릴 적 우리 집 부엌에는 늘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끓이셨습니다. 눈을 뜨면 그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늦게 일어났다고 투정 부리면서도 앉으면 꼭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기억납니다. 나이 들어서 부엌에 서면 가끔 그 냄새가 납니다. 아무도 끓이지 않았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를, 그 냄새가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돌아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보내놓고 읽지 않는 문자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생일 미역국을 혼자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들은 압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밥을 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웃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식은 나중에 압니다. 너무 늦게, 혹은 딱 맞는 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서가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뭐가 제일 행복해? 나는 그때 내 얼굴 보는 게 제일 행복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 나는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밥 많이 해줄게.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준서가 알든 모르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부서져도 부서져도 다시 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허리도 목소리도 발걸음도. 그런데 그 마음만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더 커지는 마음. 그게 어머니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연 씨가 어느 날 나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서 씨가 어릴 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나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묻는 게.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걸음마 하던 날,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오던 날,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던 날. 지연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강한 척하는 게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았습니다. 강한 척하는 걸 가르쳤구나.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컸습니다. 힘들어도 말 안 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안 구하고 멀어져도 먼저 다가오지 않는 어른으로. 나는 그것이 내 탓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잘하려고 한 것들이 때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서가 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가 말리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준서가 어설프게 그릇을 닦는 걸 보면서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고 좋았습니다. 준서가 설거지를 마치고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게 가족인가 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서가 지연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혼자가 아닌 게 기뻤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지연 씨가 자주 왔습니다. 나는 지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얼큰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단 것은 별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랑 닮았습니다. 그래서 잘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쓸쓸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진짜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다만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한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장에서 준서가 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엄마, 한복 예쁘다. 나는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했던 거야. 준서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생각나? 가끔. 나도 가끔 나. 나는 준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응. 지연 씨 잘해줘. 알아. 그리고 가끔 엄마 얼굴 봐. 준서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엄마, 다 들어갔어? 응. 밥은 먹었어? 아까 먹었어. 그래. 잘 자. 응, 잘 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는 이 조용함이 좋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 가끔 준서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전화로, 문자로 직접 와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려다 많이 잃기도 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살아있고 건강하고 가끔 얼굴 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 행복은 이미 충분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엄마, 나 잘 있어. 엄마는?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는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 자식은 모릅니다. 그걸 알게 될 때는 보통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나중이 아니라 오늘. 마이너스.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했다가 바쁘다는 말 들은 것, 명절에 혼자 밥 차린 것, 자식 집에 가고 싶어도 말 못한 것, 아프다고 말하기 싫어서 혼자 병원 간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짐이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말해도 됩니다. 힘들다고, 보고 싶다고, 오면 좋겠다고, 그 말이 자식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게 합니다. 말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자식들이요. 어머니가 괜찮아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됐어라고 해도 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 뒤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울립니다. 기쁜 눈물로. 마이너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준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준서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리지 않는 척하고 보고 싶으면서도 괜찮다 하고 아프면서도 걱정 말라 했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스쳐가듯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침 속에서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이,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사이에 두고 마주보지 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꺼내는 것이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것은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서서 개나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없고 어머니의 이름도 없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한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텃밭에 심는 상추마다 아들을 생각하고 명절마다 혼자 송편을 빚고 병원에서도 아들한테 별거 아니라고 문자 보내는 어머니들이, 그 어머니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당신의 사랑이 충분했다고, 다만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랐을 뿐이라고. 마이너스.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아줍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밥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밥이 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처럼 됩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랑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멀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밥으로 말하는데 자식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끔은 다른 방법으로도 말해야 합니다. 나 보고 싶어? 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 마이너스. 준서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사실 엄마가 힘들었던 것 알았어. 내가 물었습니다. 언제? 아빠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안 우셨잖아. 그때 나는 어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엄마는 안 우냐고.
나중에 알았어. 나 때문에 참은 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 조용히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응, 알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 그랬구나. 아이도 어쩔 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알면서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이야기를 하던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준서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나는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참아온 눈물들이. 준서가 내 등을 아주 어색하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어? 등 두드리는 게 아빠 꼭 닮았어. 준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을 그리워하는 데는 허락이 없습니다.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홀로 밥을 차리다가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다가 준서 얼굴에서 남편을 발견하다가 당신이 보고 싶다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움이 아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머니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보고 싶다고 한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고마워라고 한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사랑한다고 한 게 언제였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자식도 놀랄 겁니다. 뭔 일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놀라는 표정이라도 보는 게 아무것도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식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 바빠도 잠깐 받아주세요. 통화 못하면 문자라도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 문자 하나가 어머니의 하루를 바꿉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자주 갈 걸, 그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그 후회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오는 후회입니다.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를 울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어서게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삶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준서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갔습니다. 그 어머니처럼 다 됐다고 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서 사람들은 만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에게는. 준서에게도 그랬습니다. 미안해라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은 아주 작은 두 글자였지만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그 두 글자가 15년을 녹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돌아올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올해도 개나리가 피었다고, 올해도 준서가 온다고, 올해도 텃밭에 상추를 심어야겠다고. 그 생각이 이제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아들이 오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그게 변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합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면 더 좋고 와서 함께하면 더 좋고 그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지금 자식과 사이가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먼저 손 내밀기가 두려우신가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문자 한 통, 잘 지내냐? 한마디, 작은 음식 하나 들고 찾아가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것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생각나시는 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분, 마음속에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엄마, 보고 싶어. 잘 있어? 그 인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닿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기다리셨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준서는 요즘 한 달에 2~3번 옵니다. 오면 밥을 같이 먹습니다. 때로는 설거지도 합니다. 아직 어설프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연 씨도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레시피를 물어봤습니다. 나는 기꺼이 알려줬습니다. 그 된장찌개가 언젠가는 지연 씨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끓이는 된장찌개를 먹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밥 한 그릇처럼 조용하게 따뜻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오늘도 텃밭에 나갑니다. 상추가 자랐습니다. 고추도 조금씩 붉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물을 주면서 생각합니다. 준서가 오면 같이 뜯어야지. 그 생각이 기쁩니다. 그냥 기쁩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자라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멀어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기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이야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서로를 향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꼭 건네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덧붙이는 말.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혹시 마음 한켠이 묵직하거나 눈가가 촉촉해지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준서와 그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 두 자리 사이에 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잘했던 날도 있었고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날도 있었고 차가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실수가 있었더라도, 어떤 날은 지쳐서 짜증을 내기도 했더라도, 그 모든 날들을 통틀어서 당신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엄마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마이너스. 봄이 오면 개나리가 핍니다. 개나리가 피면 어디선가 엄마 생각이 납니다. 그 봄이 올 때 우리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말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안을 수 있을 때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후회 없이, 따뜻하게. 마이너스. 정말로 이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